네, 이거 실행해보시면. 네, 잘 나왔네요. 제가 원하는 거 잘 나왔네요. 그쵸?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나는 뭘 출력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이걸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 1단만. 이렇게. 요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숫자가 1, 2, 3 바뀌는 건 제가 이미 해냈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은요. 두 번째 숫자가 1, 2, 3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 출력할 때 지금 두 번째 숫자는 제가 1로 그냥 고정된 숫자로 알바가 났잖아요. 그쵸? 여기만 변수로 바꿔서 포문을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출력문 위에다가 이번엔 뭐 B라고 해볼게요. 쟤도 1, 2, 3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시고 여기 있는 출력문 데려와 Alt 키 누르시고 데려와 주세요. 탭하고 여기 줄 지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B는 두 번째 숫자였으니까 두 번째 들어갈 숫자를 B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맞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숫자도 B로 하고 걔를 1, 2, 3 그 반복을 시키겠다를 코드로 짠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오, 실행시켰더니 뭔가 좀 이상한데? 답은 맞는데 조금 짜증나게 나오네요. 거꾸로. 그치. 거꾸로 해야지. 미쳤나봐. 여러분, 얘네들이 줄 바꿔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다 출력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 2, 1,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쵸. 제대로 출력이 되긴 했는데, 얘네 둘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B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숫자가 가장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숫자가 지금 제일 빨리 바뀌고 있죠? 그쵸? 그리고 A가 바깥쪽에 있어서 얘가 더 느리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맞습니까? 얘네들이 줄만 바꿔줄게요. 줄 바꾸려면 그냥 Alt 누르고 줄이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줄 정렬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탭 해주고. 네. 그럼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오케이, 제가 원하는 거 나왔네요. 그죠? 네. 제가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요것만 출력시키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숫자도 변수에다가 담아서 걔를 반복문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거 순서 바꾼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예를 들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제가 C로 바꾼다면 C에서 반복문 도는 거는 가장 안쪽에 적혀야 될까요? 가장 바깥쪽에 적혀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바깥쪽에 적혀야 되겠죠. 왜냐면 제일 늦게 바뀌잖아요. 그쵸? 여기서 반복문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네. 열어주시고 밑에다가 썼던 거 전부 다 데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 됐다.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숫자 이거 C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느냐? 오, 나왔네요. 그쵸? 뒤에 있는 숫자가 제일 빨리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바꾸고 두 번째 있는 숫자는요 1, 1, 1, 2, 3, 3, 3 이렇게 바뀌고 맨 앞에 있는 숫자는 1, 9번 그리고 2, 9번 3, 9번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요 얘도 나와야 돼요. 얘 이런 거 여기 1단, 2단, 3단 얘도 나와야 되거든요. 재출력하려면 어디에다가 프린트를 적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를 여러분 여기다가 적을지 아니면 여기다가 적을지 그걸 정하셔야 돼요. 이 셋 중에 어디에다 적히는 게 맞겠느냐? 어디다 적히는 게 맞을까요? 일단 여기서 단 결정할 때 이 1은요. 이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어떤 일일까요? 이 1이겠죠. 맨 앞에 적히는. 그쵸? 그리고 밑에서 2단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2단은요. 맨 앞에 숫자가 2라서 2단인 거죠. 그쵸? 결국에 저 1단, 2단, 3단 할 때 단 앞에 적히는 숫자는 A, B, C 세 개 중에서 뭔가요? C입니다. C. 그쵸? C. 그러면 어쨌든 C인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 프린트 C 단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적어야 되지? 이러고 한 10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한번 세 개 다 적어볼까? 이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코딩 할 때는요.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이거 캣으로 해야겠다. 캣으로 할게요, 여러분. 캣. 는 하고 여기에 C. 여기도 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역슬래시 N.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당연히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맨 마지막 숫자인 A를 왜 가장 안쪽에 적었어요, 여러분? 가장 빠르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1, 2, 3, 1, 2, 3 이렇게 바로바로.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적으면 한 줄 한 줄 출력할 때마다 매번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니까 아니네. 그러면 위치를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t 눌러서 붙잡고 위로 한 칸 올려볼게요. 이렇게. 줄 정렬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줄 정렬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줄 정렬 같은 거 하는 거. 어쨌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두 번째 돌아가는 변수인 이 B 위에서 어쩌고 다니다라고 적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아니네. 그럼 제일 위인가 보구나.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적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잡아서 출력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네, 이렇게. 자,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야 돼, 여기다가 적어야 돼, 여기다가 적어야 돼. 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하고 확인하고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뽀문 관련된 거 되게 고난이도 문제까지 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뽀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진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파이썬 수업이었으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며칠차 때 배우는 거냐면 6일차였나? 6일차에 배우는 내용을 우리 지금 3일차잖아요, 여러분. 그쵸? 3일차에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나가고 이렇게 어려운 게 맞겠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 분석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모르겠다,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쉬운 부분도 나옵니다. 예. 자, 아무튼 반복문 4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여러분, 함수. 그래서 스크립트 새로운 거 열고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는요, 여러분. 데이터 분석할 때 그냥 함수 쓰는 게 뭐 전부입니다. 데이터 분석은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변수를 조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함수들의 기능과 조작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죠. 알겠나요? 네, 그래서 함수가 뭔지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 때 처음 함수 언제 배우지? 중2 때 처음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림인데 이런 거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마법 상자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다가 1을 넣었는데 숫자가 나올 때는 보니까 4가 나오네. 그리고 2를 넣었더니 숫자가 나올 때는 보니까 5가 나오네. 저 마법 상자의 기능은요.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무조건 3을 더한 다음에 걔를 출력시켜주는 애인 거예요. 그냥 이게 함수예요, 여러분. 이 마법 상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을 조작해요. 변수를 조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출력 값을 내주는 거. 이게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수가 영어로 뭔가요? 펑션이잖아요. 펑션. 근데 이제 펑션에는 기능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어떤 기능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여기다가 뭐 어떤 숫자를 넣으면은 내가 2를 곱하고 3을 더한 다음에 출력시켜 주겠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는 1에다가 2 곱하면 2, 2에다가 3 더하면은 뭐 5니까 5를 출력해 주면 된다. 뭐 요런 게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수를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아니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게 거의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린트 헬로 이런 거. 이것도 함수예요, 여러분. 제가 헬로라는 애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콘솔 창에 헬로가 출력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출력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캣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 뭐 새롭게 알려드리는 함수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쉬운 함수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랑 2랑 3 숫자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썸 사용하시면 됩니다. 썸 뭐 이런 거. 이게 함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마법 상자에다가 내가 1이랑 2랑 3을 넣으면 얘네를 전부 다 더해줘.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6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그냥 함수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6이라고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겠어요? 맥스 1, 2, 3. 이건 당연히 1, 2, 3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출력시켜주는 함수겠죠. 그죠? 뭐 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익숙할 법한 게 엑셀 같은 데서도 뭐 썸, 맥스, 민 이런 거는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다 함수인 거예요. 엑셀에서도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뭐 민은 뭐 당연히 저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조그만 함수, 숫자를 내보내는 함수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근데 이제 함수라는 애가 왜 필요하냐? 함수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네.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사가 저희는 신입사원이에요. 상사가 일을 시켰어요. 또 예시를 너무 이걸로만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5단, 9구단을 출력해라 라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단, 9구단 출력하는 건 이제 잘할 수 있죠, 여러분. 5단, 9구단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해요? 뽀문으로 바꿔서 하면 되죠. 그쵸? 5단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 5는 안 건드리고요. 5, 1은 5, 5, 2, 10에서 1, 2, 3, 4, 5 이렇게 움직이는 숫자만 넘버로 한번 해볼게요. 넘버가 1에서 9까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넘버가 된다고 하면은 또 뭐 캣으로 하면 되겠죠? 5 요즘 우리 계속 했던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5 곱하기 넘버는 뭐다? 결과로 5 곱하기 넘버가 나오면 되겠네. 맞나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5단, 9구단이 잘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사가 5단, 9구단을 100번 출력하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뽀문 쓰면 되겠죠? 그렇죠? 100번 출력하라고 하면 여기 또 뽀문 써. 그 다음에 뭐 500번 출력하래. 그럼 그 뽀문에서 100이라고 썼던 숫자만 뭐 500으로 바꿔주면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또 상사가 6단, 9구단을 출력하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제 5 대신에 뭐 단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걔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사가 언제 시킬지도 모르고 반복될 수도 있는 이런 작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좀 코드를 따로 떼어둔다고 해야 되나?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함수는 5단, 9구단 하니까 9구단 5라고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변수에다가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고 함수도 넣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다가 한번 함수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뭐 변수에다가 뭐 담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 쓰잖아요. 이제는 함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함수가 영어로 뭐다? 펑션이라서 펑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요, 특징이 여기 뒤에 괄호가 꼭 있어야 돼요. 괄호. 그 다음에 함수의 내용을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적어두었던 저 뽀문 있잖아요. 쟤를 복붙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9구단, 5단을 출력하는 함수 끝입니다. 이게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을 했는데 일단 한정창에 함수라고 해가지고 뭔가 변수에 함수를 넣는 이런 거는 생겼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출력이 안 됐어요. 출력이. 나 함수에서 분명히 출력한다고 했는데 왜 출력이 안 됐을까요?
얘를 했을 때는 출력이 됐잖아요. 얘는 출력이 안 됐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함수는 만들기만 하고 끝내면은요, 만들고 그냥 사용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만들어준 다음에 꼭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아까 만든 함수 9구단5 너 나와 이렇게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호출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호출은 쉽습니다, 여러분. 저 함수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변수 이름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괄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함수 뒤에 소괄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로 함수 호출입니다. 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네, 그럼 드디어 함수가 호출이 돼서 5단, 9구단 출력하는 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함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사가 5단, 9구단을 100번 출력하라고 했으면요. 물론 이 포문을 100번 반복시킨다. 그래서 포문, 이중 포문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쟤를 100번 반복하라 그랬으면 함수 호출을 100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전부 다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5단, 9구단이 몇 번 나온다? 5번 나오는 거죠. 제가 5번 호출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함수로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좀 자주 쓰는,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을 따로 떼어두고 이렇게 호출을 할 때만 그 함수 이름만 불러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큰 역할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따로 떼어두고 재사용하는 거. 알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상사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 6단 9구단을 출력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9구단 6 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도 되지만 그게 너무 불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몇 단을 출력하고 싶든 단에 상관없는 9구단을 만들고 싶어요. 단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9구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출력할 때 이런 거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여기 있는 이 숫자 5를 변수로 바꿔서 그 변수만 계속 바꿔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9구단이라고 해볼게요. 단에 상관없는 거니까요. 9구단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저기다가 함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뒤에는 소괄호가 꼭 적혀야 되고 중괄호 안쪽에다가 함수에 넣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그대로 긁어올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5단, 9구단 출력하고 싶으면 저렇게 폼은 썼었죠. 얘도 데려온 다음에 지금 단에 상관이 없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 대신에 뭘 쓴다? 변수 단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이렇게까지 적고 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식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넘버는 괜찮아요, 여러분. 넘버는 꼽은 안에서 1부터 9까지 돌아가는 숫자라고 제가 정해줬기 때문에 넘버는 괜찮은데요. 단은요, 단을 맨 처음에 변수를 선언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반복문 안에 넣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아라 이런 명령을 해준 적이 있나요? 없죠? 그쵸? 단이 그냥 뜬금없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쟤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 호출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일단 9구단에 이런 함수를 넣겠다고 정해놓긴 했는데 한번 호출해볼게요.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9구단하고 호출할 때는 소괄호를 적어서 호출을 했더니 네, 뭐라고 나오나요? 단이라는 애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단이라는 애가 꼭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사가 6단 출력해줘 이러면은 6단이 나와야 되고요. 8단 해줘 이러면 8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호출할 때 어떤 단을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이 호출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자와 4개 변수라는 애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6단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6을 인자로 넘겨줘요. 6을. 그러면은 원래 있던 함수 있잖아요. 제가 6을 받아요. 4개 변수.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단을 설정해 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호출할 때 단을 6단으로 해줘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호출할 때. 오케이? 그럼 만약에 8단을 출력하고 싶으면요.
그럼 9구단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8을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9구단에 넣은 변수에서 이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다시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4개 변수의 단이 생겼어요. 이거 실행시켜주시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9구단하고 괄호 안에다가 6을 넣은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시킨 대로 예쁘게 6단 9구단이 출력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8단 9구단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8이라고만 적고 출력을 하면 8단 9구단이 나오네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적어주는 얘네들을요 인자라고 부르고요. 뭐 영어로 argumen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어디로 넘어간다? 제가 처음에 함수를 생성할 때 썼던 여기 괄호 안쪽에 펑션 뒤에는 여기 괄호 안에 여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는요 인자 말고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매개 한다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뭔가 약간 두 가지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단위 내가 출력하고 싶은 그 숫자랑 출력하고 싶은 이 출력 문구, 이 펑션, 함수 자체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매개 변수는 뭐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왜 알려드리냐면 영어로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얘를 그냥 줄여서 파람 이렇게 많이 부르고 얘도 ART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게 이중 포문을 쓰지도 않았고요. 그냥 나는 한 번만 만들었어요. 함수 한 개만 만들었는데 이제 상사가 몇 단을 출력하라고 하든 그리고 몇 번 출력하라고 하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여기 뭐 이렇게 단 숫자만 바꿔주고 그리고 뭐 100번 출력하라 그러면 뭐 100번 적으면 되고 그거를 포문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떻게 그 지시를 바꿔서 해도 저는 이 만들어 놓은 함수만 재활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출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함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복되거나 좀 여러 번 적혀야 되는 코드를 그냥 아예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틀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6단 찍어내, 8단 찍어내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 뭐 어떤가요? if문이랑 for문이 잘 이해가 됐으면 사실 함수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 괜찮아요. 어려워도.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인자랑 매개변수 한 개인 함수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인자랑 매개변수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두 개인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뭐 할 거냐면 m 단 99 단 1 n까지 곱한 9구단 함수 만들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제가 m에다가 4를 넣었어요. 그리고 n에다가 15를 넣었어요. 그러면 4단 9구다니까 4, 1은 4 이렇게 나오겠죠? 4, 1은 4, 4, 2, 8 해서 어디까지 곱하고 싶다? 15까지. 4 곱하기 15는 60. 여기까지 출력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m이랑 n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이 일반 9구단 함수를 만들 때는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m도 필요하고 n도 필요하고 매개 변수로 받을 자리에 두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변수 이름을 9구단 뭐 n 뭐 이렇게 해볼까요? 변수 만들 때는 여러분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언더바 같은 걸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언더바로 많이 연결을 하고요.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 하고 중괄호 또 열어주시면 9구단 함수 출력하는 거 이거는 또 뭐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저희가 위에다가 적어놨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네요. 그대로 일단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m단 9구단을 n까지 곱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쓰고 싶은데 나는 4단 9구단을 15까지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자를 두 개를 넘겨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인자를 받아줄 4개 변수도 똑같이 두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 n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M 의미하는 게 뭐죠? 몇 단 구구단인지니까 여기서 단 대신에 M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 맞나요? 네, 지금 여기에 적은 게 몇 단인지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M단을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단 말고 M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지금은 제가 1부터 9까지 넘버를 움직였기 때문에 4, 1은 4, 4, 2, 8, 4, 9, 36까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만약에 15라고 적었으면 4 곱하기 15는 60까지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대신에 n을 적으면 된다? 그렇죠. 9 대신에 n을 적으면 되는 거죠. 끝이 9가 아니라 n이었으면 좋겠는 거니까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이 함수를 만들어서 아직 변수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대로 생성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나올지. 네, 호출을 해봤더니 잘 나오네요. 4단, 9구단이 나왔고요. 1부터 15까지 짜라락 곱한 이런 9구단 함수를 호출을 해서 제대로 출력이 됐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7단 9구단을 13까지 곱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7단 9구단을 13까지 이렇게. 맞나요? 요거를 출력을 하시면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를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냥 매번 새로운 결과물을 찍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제가 문제를 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푸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뭐라 그러지? 2를 x에 2를 곱하고 3 더한 값을 출력하는 함수 만들기. 이걸 해볼게요. 함수 이름 뭐라 그러지? 그냥 함수 이름 그냥 이걸로 할게요. 원래 있는 건가? 그냥 이걸로 할게요. 함수 이름 베리어블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펑션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안쪽을 채워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x 값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1을 넣었을 때는 출력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5가 돼야 되겠죠. 2를 곱하고 3을 더했으니까. 그리고 바 2. 저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요. 2를 곱하고 3을 더하면 7. 얘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쪽을 채워주세요. 지금. 여기 안쪽을 채워주세요.
근데 그 반복문을 굉장히 많이 적으셨는데 반복문이 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는 구구단을 해야 되니까 반복문을 적은 건데 지금은 그냥 바 1, 이거 실행하면 그냥 5가 나오면 되고 바 2를 실행하면 그냥 7만 나오면 되잖아요. 반복할 게 없는데 반복문을 왜 적으신 걸까? 네, 어쨌든 잘 보세요. 위에서 만들었던 함수를 보시면은요. 모든 함수가 다 매개 변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5단, 9구단 만들 때 적었던 함수는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인자도 없고요. 그냥 얘는 출력하면은 그냥 매개 변수도 없고 인자도 없이 그냥 얘만 한번 출력하고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단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9구단은요. 제가 몇 단 9구단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인자로 넘겨주면 받아주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4단 9구단을 15까지 곱하고 싶다 이렇게 인자를 2개 넘겨주면 얘를 받아줄 2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제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함수로 호출하고 싶은데 1이라는 애를 꼭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1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더해야 되니까요. 그럼 얘를 받아줄 매개 변수가 일단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여기가 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개수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인자랑 매개 변수랑.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넘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x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출력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x에다가 2를 곱하고 그리고 3을 더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죠? 포문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반복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만약에 1을 넣었을 때는요. 여기 있는 1이 여기 있는 매개 변수 x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x는 1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5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2를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면은요. 이번에는 2가 매개 변수로 넘어가서 이제는 x 대신에 2라고 해. 이렇게. 그럼 2가 들어가면 7이 출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함수 생성하는 거 실행하면은 여기 옆에 잘 적혔고요. 제가 매개 변수 잘 넣었는지 이런 거 환경창 보면서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여기 밑에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실행하면은 5가 잘 출력이 되네요. 그쵸? 이거 들어가면 또 7이 잘 출력이 되네요. 뭐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숫자 어떤 걸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10을 인자로 준다면은요. 얘는 23이 나오겠죠. 그쵸? 네, 맞나요? 네. 이게 함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쓰다 보면은 함수 그냥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고등학생 때 배웠던 거 이거랑 똑같은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F1이 답이 뭐예요? 5잖아요, 그죠? F2가 답이 뭐예요? 7이잖아요. 고등학생 때 했던 요건데 x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은 여기다가 1을 들어가서 넣으면은 2x 플러스 3은 5가 나오겠죠. 여기다 2를 넣으면 2x 플러스 3은 7이 나오겠죠.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표현만 달라진 거 아닐까요? 맞나요? 네. 이게 뭐다? 함수 생성할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함수 호출하는 거네요. F1, F2 이게 함수 호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수 실행했을 때 그 뭐랄까 실행되는 이 코드에다가 프린트라는 또 다른 함수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보통 얘를 많이 해요. 리턴.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리턴을 남기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요. 1 들어가서 계산된 이 5라는 값 있잖아요. 얘 대신에 이제 5. 얘는 이제 5라고 보겠다. 마치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넣듯이 다 1이라는 변수는 이제부터 5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남은 이 출력값, 그러니까 그 출력이 프린트 출력이 아니라요. 이 함수에서 출력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똥똥똥똥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나온 5가 남는다. 이제 내가 썼던 다 1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5가 남는다. 요런 의미예요. 리턴 값, 리턴. 이 5를 돌려준다. 1을 먹으면 5를 돌려준다. 이런 리턴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점. 그러면 얘는 그냥 5라는 숫자니까 프린트를 해주는 게 맞겠죠? 프린트. 이렇게요. 맞나요? 그래서 이 함수를 조금 바꿔주고요. 프린트 대신에 리턴 썼으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 바1을 또 다른 변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서 A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1이 5였으니까요. 여러분 리턴 값이 5였잖아요. 그러면은 5를 출력하는 거니까 또 5가 나오겠죠. 이거 두 개 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또 5가 출력이 됐네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은요, 여러분, 프린트 A에다가 뭐 6을 더하겠다. 이걸 실행하면은요, A는 5였으니까 5에다가 6을 더한 11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턴이랑 프린트랑 무슨 차이이신지 알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턴을 적었을 때는요, 남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함수 이름을 만약에 x라고 했어요. 리턴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x를 호출해요. 그럼 얘가 호출되고 얘는 사라져요. 남는 자리에 뭐 리턴 값이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리턴 말고 그냥 다른 함수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x를 호출했어요. 그럼 얘가 사라지고 남는 건 없어요. 그냥 이 함수가 실행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쟤도 남지 않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로 해서 헷갈린 거라면 우리 한번 프린트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변수 이름 바2로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리턴 값 없는 거 뭐 해볼까? 매개 변수 x라는 애를 받았을 때 x에다가 2를 더하고 그냥 끝낼게요. x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x에다가 다시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걸 해볼까? 출력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 함수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쟤는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되는 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인자로 들어가는 애도 하나 있어야 돼요. 숫자 뭐 4 이런 애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함수 생성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함수 바2라는 변수에다가 만들어진 함수 펑션을 잘 넣었고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네, 실행했더니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요. 그럼 이게 혹시 프린트를 안 써서 출력이 안 된 건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프린트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럼 프린트 되는 게 있나? 이렇게. 네,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얘는 6이 나오네. 6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R 특성상, 여러분 R 특성상 1 플러스 1 이런 거 해도 바로 2가, 이거 실행해도 바로 2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프린트 한 적 없는데 얘가 나와버리잖아요. R은 좀 이렇게 누가 출력하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리턴 얘는 R 특성상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겠군요. 그쵸? 리턴 값은 뭐다? 함수 실행하고 그 실행했던 이 호출을 했던 이 코드 사라지고 남는 값을 만드는 거예요. 남는 값. 그래서 얘를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턴 값을 안 쓰면은요. 그냥 여기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실행했을 때는 아무것도 프린트가 되지 않았죠. 왜냐면 프린트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리턴을 한다고 한 적도 없으니까요. 맞나요? 네. 헷갈리시죠? 이거는 내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19분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함수 문제가 있긴 한데 함수 두 개만 열어드릴 테니까 이것만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예요, 숙제. 네, 숙제로 두 문제 열어드렸거든요. 네, 이것만 풀어서 내일 가져오시면 되고요. 지금 함수 여러분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낸 거니까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 안 돼도 내일 오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문제 풀고 내일 와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여러분 함수 배우고 벡터, 행렬, 데이터 프레임 같은 그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생김새? 요런 거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그래프 만들기.
패키지 이용해가지고 그래프 만들기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거 조금 지루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데이터 분석하는 거 배울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을 지금 잘 해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동영상 다 올려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은 동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출석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다 외워서 출석 다 체크해놨거든요. 빠지지 마시고 수업 잘 참여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